안녕하십니까, 로또농장입니다. 우리 그 샤인머스켓 그 올해 식재한 농가에서 이렇게 그 포도나무 올해 심었기 때문에 동해 방지 그 보온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온제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고요. 이제 가끔씩 저처럼 올해 심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처 저희 동네는 한 그래도 50% 정도는 이 보온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날씨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영하 뭐 한 10도 이상 떨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동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니까 지금 날씨가 요 근래에 계속 저녁으로는 한 마이너스 7도 8도까지 내려가니까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약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올해 식재해서 조금 웃자라게 이렇게 나무를 많이 키운 분들은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그 세포벽을 단단하게 채워서 키운 분들은 이 그 보온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웃자라게 많이 키운 분들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정도로 키웠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첫해 그런 올해 식재한 분들이 아닌 기존 뭐 2년차 3년차 되시는 분들은 이거 보온제를 씌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올해 식재한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또 올해 식재한 분들은 칼슘제를 조금 많이 줘서 세포벽을 다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10월 보통 올해 심은 분들은 한 11월 달까지 새파란 그런 잎사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제대로 이 낙엽이 지기 전에 갑자기 겨울이 와서 이게 이제 조금 그 낙엽이 지기 전에 동화작용을 해서 이 영양분을 줄기를 좀 보내줘서 자연스럽게 낙엽이 지게 해야지 영양분을 많이 축적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쌌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2년차 3년차 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그 가을 동해 방지용 영양제도 좀 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양제라는 게 이제 칼슘제 또는 아미노산제 뭐 이런 것을 좀 영양제를 듬뿍 줘서 충분히 영양을 뿌리에 줄기에 이렇게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겨울 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화작용을 한다는 게 결국 당분이죠. 당분. 그 포도당을 줄기와 뿌리에 딱 채워 놓으면은 아무래도 추위에도 강하겠죠. 자,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제 물이 많이 올라올 때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우면은 동해를 입는다고 그럽니다. 이 동해를 입는다는 것이 더더욱이 이제 요 밑에서 요 그 나무 밑에서 한 50cm 이 부분에 1월 말쯤 되면 물이 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올라올 때 그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주간 한 50cm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이 갑자기 얼어서 겨울에 물이 얼면은 그 수돗물처럼 이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파되듯이 이 줄기도 밑에가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터지면은 이제 그게 동해에 입어서 그 나무는 그 해에 이제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고요. 또 이 1월 말이나 그때 갑자기 물이 오를 때 추워지면은 이 동해가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씌워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배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동해 방지용으로 집으로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뭐 신문지 아니면 뭐 비료포대 또는 어떤 분들은 그 수성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기도 하더라고요. 밑에 사과나무나 아니면 배나무 이런 묘목도 밑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수성 페인트를 칠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포도나무도 올해 식재한 분들은 이렇게
그 동해 방지 보온재를 씌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요 일단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자, 이거 씌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했는 방법은 요걸 제가 하나 풀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집으로 싸시는 분도 있고 신문지로 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고 이게 아마 보온재인데 이것도 누가 저는 줘서 이거를 했는데요. 제가 얻어서 했습니다.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씌웁니다. 씌워서 이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씌우고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길이가 2m 짜리입니다. 반은 잘라서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이렇게 덮고요. 덮어서 여기서 이제 묶는 것이 중요한데, 묶는 것은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쁘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포도 이게 이제 저거 고정시키는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씌웠습니다. 이제 한 손을 잡고 하면 되는데 제가 한 손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두 손을 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도 여기가 들어가는 홈이 너무 이걸 큰 걸 해버리면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서 옆으로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몇 개만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적 사실은 손쉽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손에 익으면은 금세금세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 전체 다 하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집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종이로 하고 신문지로 하고 뭐 비료 푸대도 하고 사료 푸대, 어떤 분들은 뭐 페인트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m 짜리 그냥 사시다가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일일이 또 묶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 바인더 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 밴딩 기계로 몇 번 이렇게 찍으면은 뭐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 때도 그냥 칼로 쉽게 저거 잘라버리면은 쉽게 풀 수 있고요. 이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겨울 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뭐 이걸 이대로 둬도 되겠죠.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뭐 또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보온재 이렇게 사다가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위 농가 보니까요 한 70% 정도는 안 했습니다. 올해가 2년차도 작년에 이런 걸 전혀 안 하고도 그냥 잘 견뎠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이제 아주 날씨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추우면은 동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혹시 이제 하실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또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